매일이 화제인 그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2년 전만 해도 평가가 갈렸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분양받으면 폐가 망신한다. 헬리오시티가 지금 17억인데 분양가 14억이 맞냐? 창문 열면 옆집 주방이랑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겠다. 강동구 둔촌동이 14억? 미쳤다. 비싸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2년 전에 공사비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니 많이 할 때 직접 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분양 권유 의견이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가격은 답보하고 평생을 은행빚 이자만 내며 살아갈 것 같은 공포심이 엄습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억을 초월하고 어산포를 외치며 30억의 고지마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판단을 해야겠죠. 이 30억이라는 가치는 과연 온당한가? 이 영상에서는 올파운이 과연 3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강동인 듯 강동 아닌 송파 같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행정구역상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송파구예요. 길 하나만 건너면 송파입니다. 올림픽 공원을 기준으로 왼편에 잠실, 오른편에 올파운과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위치합니다. 올파운은 강동구의 명일과 고덕보다 송파구의 잠실과 더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름만 강동구일 뿐이에요. 저는 이것이 규제의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2년 전에도 예단한 바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가 토어제로 묶이면서 매매 심리가 한풀 꺾인 반면 그 불길은 마포, 성동, 그리고 강동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 수에는 강동의 얼굴을 한 사실상 잠실 생활권인 올파운이 보고 있습니다. 송파는 억울한 감이 있죠. 사실 잠실과 비잠실은 차이가 큽니다. 거역, 마천, 위례는 송파로 갭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반면에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규제를 정한 서울시의 실수가 송파구 올파운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도 다양합니다.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 오륜역이 위치합니다. 9호선과 5호선 근방은 약간 분위기가 다른데요. 5호선 근방은 전통시장을 접하고 있어 북적북적한 느낌이 있는 반면 9호선은 근방의 강동대로를 기준으로 올림픽 선수 기자촌과 접해 있어 주거지역 같은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5호선과 9호선은 광화문과 강남을 가는 좋은 노선입니다. 다만 두 노선 모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5호선을 타면 광화문까지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환승 없이. 그러나 5호선 분기로 인해 배차 간격이 깁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13분의 간격으로 서울 지하철 치고는 기다림의 시간이 깁니다. 9호선을 타면 신논현역까지 41분이 걸립니다. 배차 간격은 약 10분으로 양호하지만 급행 미정차역입니다. 강남이면 모를까 여의도까지 가는 여정이라면 급행이 유리합니다. 그래도 서울 도심을 도보로 이용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40분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동이 역세권에 들어온다는 것도 단지 내 균일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양재대로와 강남대로라는 큰 도로도 접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통한 접근성도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잠실까지는 20분대로 주파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지하철이 아파트 단지 지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매력이죠. 지하철은 모두 아파트 상가와 연결되는데 상가 모두 지하 주차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진행 중인 통로 공사가 끝나면 주민들은 지상으로 나가지 않고도 지하철을 다이렉트로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안 챙기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메리트에 더해 우리 아파트는 지하철과 지하로 직결되어 있다는 희소성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 상가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1만 세대의 배우 고객을 두고 있으니 일반적인 상가로 치부할 수도 없고요. 포레온 스테이션 5, 9라는 굉장히 트렌디한 이름입니다. 둔촌 종합상가는 이제 옛이름. 5호선 쪽 상가에는 GS 더 프레시와 하나로마트가 입점해 있고 9호선 상가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입점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가와 병원 그리고 은행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실도 많고 어수선한 느낌이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1만 세대라는 튼튼한 배우 세대를 두고 있어 밤에도 활발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소가 정말 많습니다. 하긴 이 정도의 스케일이라면 두세 건만 따내도 한철은 배부르겠습니다. 양재대로를 마주보면 건너편에 낮은 상가들과 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상가가 화려하긴 하지만 또 완전한 상가 밀집 지역이랑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전통시장과 올파운, 그 미묘한 조화가 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꽤나 호감입니다. 품고 있는 초등학교가 2개,
도보권의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 완벽한 학세권입니다. 더블 초품화로 아이들에게 완벽히 안전한 통학로를, 학부모에게는 안심을 더합니다. 명문사립 남중인 동북중과 남고인 동북고를 품고 있으며 명문 남고인 보성고도 길 하나만 건너면 있습니다. 여학생은 창덕여고, 공학으로는 둔촌고가 있습니다. 남학생에게는 동북중과 동북고, 보성고가 베스트겠지만 선택권은 넓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버스를 타며 통학을 감수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의 학교가 포진되어 있어 학창기 아이의 소중한 시간을 세이브해줄 수 있습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반복돼서 빠져나갈 수 없는 미로 같은 주거단지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마치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똑같은 풍경이 반복될 것 같은 미로 같은 아파트 단지. 딱 올파운이 그랬습니다. 보이는 풍경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비슷한 아파트 구조와 비슷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비슷한 조경. 그나마 몇몇 곳에 특징적인 조형물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올림픽 공원 쪽으로 나 있는 메인 출입구에 위치한 조형물이 인상적입니다. 저 너머의 롯데타워와 일체화되는 듯한 시각의 확장을 담아내는 조형물입니다. 이상한 돌 같은 거 가져다 놓는 것보다는 이런 창조적인 조형이 훨 낫죠. 하나의 마을입니다. 둔촌 1동 주민센터가 위치합니다. 파출소도 있고요. 강동 중앙도서관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모두 기부 체납의 형태로 지자체가 소유하니 정비사업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내부로는 명일로가 지납니다. 꽤 넓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명일로를 따라 버스 정류장도 위치합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곧 둔촌 1동이니 뭐 이 아파트가 하나의 마을 같다는 말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도시를 삼켜버린 수준의 아파트 쪽, 주민센터, 초등학교, 스포츠센터까지 주민 편의를 위한 모든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아파트를 둘러보며 동 자체의 퀄리티가 높다기보다는 그 규모에서 오는 압도적인 느낌이 달랐습니다. 즉, 규모가 만드는 무게감이 차별적입니다. 농담삼아 진짜 박물관처럼 투어를 시켜줘야 할 것 같은 규모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밤에 임장해서 조경의 세세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히려 밤의 정취를 잘 담고 느끼고 온 것 같습니다. 개구리 우는 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연못이 있는데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듣기 좋은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단지 내를 산책하는 사람도 많았고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조경이 막 화려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단순하고 포근하며 단조롭고 자연스러운 그런 멋이 느껴집니다. 이 아파트의 로얄동은 역시나 둔촌 사거리를 접한 301, 302, 303동입니다. 강동대로와 양재대로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환상적인 뷰를 자랑합니다. 막힘없이 올림픽 공원을 바라보는 전경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 멀리 롯데타워까지도 조망이 가능합니다. 둔촌 사거리에서 역으로 바라보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국가가 백이 되어주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둔촌 주공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허그까지 주머니를 털어가며 15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일명 둔촌 주공 일병 구하기. 기어코 올파오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파트 거품을 터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비싸다 하지만 이 버블이 터지는 순간 국민 모두가 매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고 상승세를 둔화하려는 정책이 나올 뿐 부동산을 20, 30% 폭락시키겠다는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내수가 위축되고 걷는 세금도 줄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파운처럼 체급이 큰 단지는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하기에도 유리합니다. 아파트 대표의 입김이 셉니다. 주민들끼리 으쌰으쌰해서 기피 시설을 전복시키거나 선호되는 시설을 유치하는 일도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이 체급에서 기인합니다. 또 이 1만 세대의 아파트가 타격을 입는 순간 부동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니 정부는 여러 대책을 꺼내들며 달래기에 나섭니다. 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둔촌주공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에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새로운 시대까지 이제 올파운은 대단지 아파트로서 30억의 고지를 넘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날이 근시일 내에는 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저희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초창기에 리뷰한 둔촌 주공이 이렇게 어여치 완공되어 어른이 된 모습으로 다시 이 떳떳이 서니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그때 14억에 사놨더라면 지금쯤 얼마를 벌었을까 하는 원초적인 그러나 덧없는 욕심도 납니다. 그때는 정말 헬리오 17억이랑 비교해가며 애매하다는 시각도 많았거든요. 한국 부동산은 정말 불패인 것일까요? 복잡한 심정으로
멋진 아파트 단지의 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